네, 안녕하십니까. 종합설계 1조 발표를 맡은 이남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김형진하고 임윤택하고 최동훈하고 저희 1조 구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팔찌라는 제목을 주제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 현황 및 불편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시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체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청각장애 인구가 유독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34만 3천 명이 청각장애 인구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 장애 중 청각장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 기준 13.2%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호시스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동거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실제로 조사한 자료도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에서 74.5%는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었고 23%는 주변 소리 감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수치를 합치면 거의 100%에 해당할 정도로 청각장애인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주변 소리에 대한 감지, 특히 초인종 소리, 노크 소리, 전화벨 소리에 대한 불편함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이 초인종 소리를 어떻게 좀 쉽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현황을 찾아보다가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이 아닌 초인등을 지원 사업하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여기 링고벨 등과 같은 타사 제품들이 이용되었는데, 이런 타사 제품은 오직 LED 시각적 신호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 LED 앞에서 불빛을 볼 때만 초인등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제약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청각장애인이 초인종 노크 소리를 어떻게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설계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에 저희의 설계 개요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본 왼쪽은 초인종을 나타냈고 오른쪽은 스마트 팔찌를 나타냈는데, 저희가 고안대로 완성품을 사진으로 첨부하였고, 물론 초인종과 스마트 팔찌, 초인종과 팔찌는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각적 신호를 읽기 위해서 착용하는 팔찌와 외부인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초인종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저희 설계에서는 초인종은 단순 방문 의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이 집을 방문했는지 목적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의 음성적 신호와 그리고 노크를 통한 충격 신호가 스마트 팔찌 착용자에게는 시각적 신호와 촉각적 신호로 감각이 전환돼서 신호가 전송되게 됩니다. 이런 전환된 감각으로 인해서 스마트 팔찌 사용자는 외부인의 방문 의사를 포함한 외부인이 왜 자기를 방문했는지 그 목적 또한 서로 소통 없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설계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과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단계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외부인이 노크나 초인종의 스위치를 누르면 시스템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인이 단순 방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팔찌 사용자의 팔찌에서 LED가 점등되고 진동 모터가 동작해서 방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에 붙어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에서는 방문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물어보는 음성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방문자는 5초 동안 자신이 왜 방문을 했는지 그 목적을 말하게 됩니다. 그 목적을 말한 이후로 방문 목적이 택배, 배달, 가족 지인, 위급 상황, 이 4가지로 분류화가 되게 되고, 분류화된 목적에 맞는 LED가 점등되어서
팔찌 사용자는 외부인의 방문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설계에는 크게 하드웨어적으로 초인종 부분과 팔찌 부분, 하드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먼저 팔찌 부분의 회로도와 설계 부분 선정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블루투스 모듈을 선정했던 과정인데, 현관문에서 팔찌 사용자에게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반경을 조절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집 안에 어느 위치에서도 외부인과 방문 목적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11m를 일반적인 사용자의 생활 반경 내라고 판단해서 이 제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동 모드는 디지털 아날로그 두 모드가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진동 세기가 불편하고 거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택했고, 0에서 255 값 중 저희 조원들이 실제 착용해보고 적정 진동 세기라고 판단했던 220을 바탕으로 진동 모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LE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방문 의사를 나타내는 것과 목록화된 여러 가지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LED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4가지 LED 색깔 등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초인종 부분입니다. 초인종은 외부인이 방문객이 자신의 목적을 말할 때 사람마다 다 키도 다르고 키 높이 다르고 어느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이제 음성을 입력했을 때도 잘 입력될 수 있는 폴라 패턴을 가진 마이크를 택했고, 그리고 외부인이 말을 할 때 바람 소리 등과 같은 주변 파열음 소리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폼 윈드 스크린 기술을 탑재한 마이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LED인데, LED는 초인종에도 LED가 달려 있습니다. 초인종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LED가 초인종에서 점등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이 먹혔다라는 것을 인지해주고, 그리고 초록색 LED도 있는데 초록색 LED가 점등됐다는 것은 이제 방문자가 자신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해주고, 노란색 LED는 자신의 목적을 말했는데 그것이 기계가 잘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가지 LED를 택했습니다. 저희가 방문 목적을 이제 팔찌 사용자에게 변환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술은 STT 기술이었습니다. STT 기술은 Speech to Text의 약자로 음성 신호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4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필요한 음성 검출합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Hz, 여성은 200에서 250Hz의 음성 신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론 그렇게 남성, 여성이 입력했던 음성 신호가 초당 50회로 쪼개져서 음성이 변화하는 패턴으로 수치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음향 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음향 모델링 과정은 변화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가 쪼개진 데이터가 어떤 음소에 정확히 매칭되는지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언어 모델링 단계인데, 언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미리 학습시켜서 앞서 쪼개져서 분석됐던 음소들이 어떻게 음성 인식 결과가 적절한 문맥의 단어로 결합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앞으로 저희가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STT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목적에 하는 최적의 플랫폼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4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플랫폼을 선정했습니다. 첫째, 라즈베리 파이를 지원하는가. 둘째, 한글을 지원하는가. 셋째,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마지막으로 음성 문자 정확도가 신뢰할 수준인가. 라즈베리 파이, 한글,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가의 여부는 표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음성 문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가는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결과 저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뉴턴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선점해서 저희 설계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100%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리를 부르거나 할 때 100%다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 정확도를 인식률이라고 명명했고, 인식률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200회 정도 저희가 원하는 문장이 제대로 저희가 입력했던 문장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조사했을 때 정확히 저희가 말한 대로 표현이 되는 것은 52%,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28%, 다른 문장으로 인식했던 것은 20%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인식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땡땡 왔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텍스트로 표현은 땡땡 맞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던가, 땡땡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땡땡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던가, 그런 식으로 다른 문장으로 인식되는 과정이 20%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의 오차를 학습하는 과정이 아까 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4단계,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른 문장으로 인식하는 요 오차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식하게끔 코딩을 진행해서 다른 문장으로 인식도 정확한 인식으로 바뀔 수 있게끔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똑같이 200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다른 문장으로 인식되는 20%가 정확히 인식되는 영역으로 다 합쳐질 수 있어서 저희는 인식도를 52%에서 72%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완성했을 때